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3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어떻게 시험 잘 보셨나요?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 저 수강후기 게시판 보면 합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이 고급을 글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닌 거 아시죠? 60%는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격하신 분들은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고 또 기본적인 한국사에 대한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36회 분석을 한번 제가 먼저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제일 중요한 게 분포인 것 같아요. 어디서 얼만큼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전근대 파트와 근현대 파트 50문항이니까 요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고대시대, 그 다음에 중세, 고려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자, 요렇게 네 파트로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개항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요게 이제 근현대사가 되겠습니다. 과연 몇 개의 문항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선사시대에는요, 몇 문항이 나왔냐면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문항 출제되었고요. 고대사에서는 8문항, 그리고 중세 고려에서는 6문항, 그리고 조선에서는 13문항. 압도적으로 조선시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개항기에서는요, 8문항,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서도 8문항, 현대사에는 4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추가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네, 세시풍속. 늘 단골로 한 문항씩은 나오죠. 예, 세시풍속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여기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 10개, 그 다음에 29개 이렇게 해서 29문항이 나왔고요. 한 문항 빼고요. 그 다음에 이 근현대사에서는 8, 2, 16, 네, 20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9문항에다가 요거 한 문항을 더하면 50문항이 되는 거겠죠. 네, 한 문항을 일단 빼고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배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3대2, 대략 3대2의 비율로 이 한능검 고급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정보를 제가 드렸습니다. 전근대 쪽이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근대 파트에서 어느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전근대 파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잖아요. 몇 문항이 나왔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쪽 전근대 파트에서만 한번, 네, 여기 지금 제가 전근대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쪽이 바로 근현대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근대 파트에서는 과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몇 문항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네, 정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자, 여기서 이제 몇 문항씩 출제되는지 한번 볼 텐데, 자, 먼저 정치 파트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무려 17문항이 정치 파트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경제 파트에서는 3문항,
사회 파트에서는 한 문항,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는 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3대 2 비율로 전근대 쪽에서 많이 나오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은 이 문화 파트, 그러니까 경제와 사회 쪽의 비중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매회 해설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셨죠? 그러면 다음 단계, 이제 2단계 살펴봤으니까 상중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중하 난이도를 한번 볼 텐데요. 이 상중하 난이도도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상, 난이도 상, 난이도 중, 난이도 하.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리나요? 자, 지우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럼요. 자, 이렇게 지우고 제가 한번 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여기 위에서 한번 쳐볼게요. 제가요. 난이도 상, 그다음이 중, 하. 자,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볼 텐데, 먼저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눠서 한번 상중하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근대에서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몇 문항이 나왔냐면요. 이번 36회에서는요.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4문항이 출제되었고 중에서는요. 11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에서는 1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근현대에서는요.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에 해당하는 문항이 8문항,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12문항. 자, 요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전근대 쪽에 이제 세시풍속 문제도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합쳐보면 네, 지금 나오죠? 요렇게 해서 네, 30문항, 그리고 요렇게 해서 네, 20문항. 요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4문항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아주 높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한 중간에서부터 상 정도에 이르는 그런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 근현대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현대 문제는 기본적인 흐름만 잡고 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또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전근대 파트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3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번 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60%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사실, 네, 절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쉬운 시험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다른 회차의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위에 중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 왜냐하면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6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항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번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따단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 좋은 게 뭐냐면 컬러라는 거. 그죠? 컬러가 딱 보입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암사동에 위치한 이 시대의 대표적 유적지.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생활 이루어지면서 움집. 그러면 이건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골라보죠.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 저장. 답 바로 나왔죠?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난이도 하에 해당한다는 문제죠.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우경이죠. 우경의 일반화는 고려시대입니다.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건 철기시대에 보여진 모습이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영동검의 역사적 의의는 한반도 내 독자적 철기 문화, 철기시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라는요,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을 하는데 시신만 겨우 묻었다가 피부와 살이 썩어 없어지면 유골을 거두어 곽 안에 안치한다. 이게 여러분들 뭔가요? 위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골장제, 가족 공동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 무덤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바로 여러 나라 중에서 옥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단공, 반어피, 과하마가 난대요. 어느 나라의 특산물입니까?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옥저, 나는 동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옥저 10월에 무천인가요? 무천은 동해입니다. 틀렸고요. 옥저 여러 가들이 사출도는 부여입니다. 틀렸고요. 신지읍차 요거는 사만과 관련된 내용이죠. 동해 음락 간의 경계 책화 맞네요. 동해의 책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제사적인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사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동해 책화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간단한 개념 문제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업적이에요.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던 왕, 아들이잖아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대요. 이 왕은 바로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장수왕의 업적 골라볼게요.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 대표적인 인물이 을지문덕이고요. 이때 왕은 고구려 영양왕입니다. 틀렸고요. 서한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한 인물은 고구려 미천왕. 미천왕 때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 불교와 관련된 불교 공인했던 불교를 수용했던 고구려의 그 왕은 누군가요?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한성을 함락시켰던 왕 바로 장수왕. 평양으로 천도했고 밀고 내려왔고 장수왕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천리장성 이제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축조했던 이 천리장성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연개소문의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천리장성 축조와 관련 있는 왕은요 고구려의 영류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장수왕을 고르는 것이니까 4번 계로왕을 전사시켰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자,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이고 이런 문제 참 깐깐한 문제들입니다. 가는 김유신묘, 나는 천마총, 다는 첨성대, 라는 황룡사터, 마는 분황사입니다. 지금 경주네요. 그죠? 하나씩 한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가 김유신묘. 무덤 둘레돌에 12지 신상 새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천마총입니다. 돌무지 덧널무덤 맞습니다. 다음 첨성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곳이 첨성대인가요? 아니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물이라고 하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요.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황룡사처 국춘 목탑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이 벽돌을 돌멩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올렸던 석탑이죠. 정답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봅시다 한번. 국호를 남부여, 도읍을 옮기고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했다. 이 왕은 누군가요? 백제 중흥을 외쳤던 왕, 바로 성왕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과 만나 싸우다가 신라 군에게 살해되었다. 이 왕이 이게 바로 진흥왕과 성왕이 한판 붙었던 관산성 전투구나라는 걸 알아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비천도와 관산성 전투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죠. 알 것 같아요. 그죠? 예, 나지 동맹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잠깐 장악하잖아요. 그런데 신라의 배신, 그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을 잃어버린 상황이 결국 신라 진흥왕 맞붙어 싸우는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잖아요. 그죠? 자, 그런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증왕, 신라 지증왕은 진흥왕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틀렸고 근초고왕도 성왕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틀렸고 고국 원왕도요. 지금 고구려 왕인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무령왕 역시 마찬가지로 성왕 이전의 왕입니다.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성왕과 진흥왕은 파트너예요. 연결되고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사진으로 보는 철의 왕국 김수로 왕 나왔네요. 어느 나라인가요, 여러분들? 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가야의 문화유산 고르시면 돼요. 가야는 뭐 철, 갑, 옷 되겠죠. 4번 딱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뭔가요? 1번은 백제의 칠지도. 요건 뭐죠? 고려의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바로 신라, 통일신라의 성덕대왕 신종이 되겠죠. 예, 경주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호우총에서 발견된 경주 호우명 그릇. 여기 이제 광개토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답은 가야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와 같은 중앙 통치 체제를 운영한 국가의 지방 통치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나왔네요. 집사부, 병부, 위화부 등 14개, 집사부 장관 시중, 사정부, 국화, 이거 통일신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통일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발표해보. 통일신라? 뭐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은 십정, 지방행정조직 뭐 구주 오소경,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가볼게요.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했다. 이거는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 틀렸고요. 경제소와 유양소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틀렸고 국경적인 양계의 병마사, 오도 양계는 고려.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일종의 인질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신라의 상수리 제도, 고려의 기인 제도 연결됩니다. 지금은 우리 신라를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도에 관찰사를 보내. 관찰사는 조선시대죠. 고려는 안찰사고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볼까요? 한번 동쪽은 멀리 바다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거란이 있다. 솔빈이 있고 풍속이 지금 고구려와 같다. 아하,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쪽에 있는 바다와 다 있고 고구려와 연결된 나라. 그리고 솔빈부의 말. 되게 유명한데 이 나라.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면 돼요. 신라도 바로 연결됐잖아요.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 고구마 이건 이제 조선 후기에 주로 재배가 됩니다. 해동통보는 고려의 화폐가 되겠습니다. 농사직설 조선입니다. 삼포를 열어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 조선 세종 때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발해 신라도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승탑이네요. 철감선사 승탑을 고르라. 신라 하대 선종의 유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파트는요,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이름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문화파트 문제인데 이거 지금 이름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문화파트는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진 보고 이게 어느 시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자, 철감선사 승탑 고르는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고르시면 돼요. 사진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보시면 되죠. 정답 몇 번이에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거는 불국사 다보탑이네요. 요건 뭐죠? 요거는 발해, 석등이 되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는 고달사지 승탑이죠. 그죠? 여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바로 월정사지 팔각 9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오대산에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 철감선사 승탑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고려시대고 요거는 신라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사진 보고 시대 기억하기였습니다. 자, 가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읽어보셔야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자, 잘 보니까 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요 뒤쪽에 그래서 가는 신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그래서 누구는 아들에게서 화가 생겼다. 이게 이제 결정적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신라의 왕자, 뭐 신라의 백성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 후삼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호족이 있다면 견훤, 궁예, 왕건 이런 인물들을 들 수 있는데 궁예는 결국은 왕건에 의해서 내쳐졌죠. 견훤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금산사에 갇혔죠. 바로 그 얘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는 누구냐면 궁예고요. 나는 견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궁예, 나는 견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궁예는 완산주를 도읍을 해서 후백제. 이거는 궁예가 아니라 견훤입니다. 틀렸고요. 궁예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정답은 2번이네요. 궁예에 대한 내용이니까. 나, 견훤,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고 후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궁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2번과 3번은 모두 궁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을 중시하여 북진 정책의 전진기구를 삼은 사람은 태조 왕건이죠. 틀렸고요. 황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게 패배했던 건 바로 견훤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궁예와 그리고 선지가 딱 연결된 2번을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출군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은 누굴까요? 자, 지금 김부식이 활동할 때네요. 그죠? 김부식이 활동했고 윤원이가 나오고 정지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으로 행차하실 때 글을 올려 연호를 세우고 황제로 칭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김부식, 서경, 황제, 서경 이거는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뭐 금나라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키워드를 통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때 왕은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 때 이자겸의 남도 일어났었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갑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원종 애노의 나는 이건 신라 하대죠. 시기 안 맞고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 이거는 이제 신라가 망하면서 고려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니까 시기가 안 맞고 웅천주 도독 김원창의 난 김원창의 난은 이건 통일신라 특히 신라 하대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김음돌이 나는 신라 중대 김원창이 나는 신라 하대였습니다. 강조의 정변 이건 이제 거란 침입 2차 침입 때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고려 전기입니다.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아까 제가 인종과 관련된 건 바로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설명드렸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많이 틀리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하지만 또 이렇게 지우고 가다 보면 답을 또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키워드가 준풍이라는 연호 사실 요거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공복을 제정하고 국왕 중심의 위계 질서를 확립했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게 뭐 사실은 뭐 공복 제정 국왕 중심의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시대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 키워드는 준풍이어야 돼요. 준풍.
바로 고려 광종입니다. 어렵죠. 이런 문제도 어렵죠. 사실 요 지금 앞에서 나온 그 두 문제랑 요 문제랑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어서 아마 문제를 푸실 때 좀 여러분들이 조금 호흡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광종입니다. 자, 흑창 누구죠? 태조 왕건. 국자감 설립은요. 고려 성종. 노비 안건법 정답 3번이네요. 광종이네요. 그죠? 네, 광종 때 과거제와 노비 안건법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계 개백요서 태조 왕건. 전식과는 뭐 시정 개정 경정 있잖아요. 시정은 경종 때, 그다음이 개정은 문종 때, 그다음이 경정은 목종 때 이렇게 바꿔 나갑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광종이니까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읽어보니까 지금 뭐 위에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종 때 이게 신기군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기군 나오면 또 뭐예요, 여러분들? 네,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별무반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별무반이에요. 별무반이면 고려시대 때 여진 침입, 그걸 막기 위해서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경계승에 의해 설치된 숙위기관. 요거는 이제 고려 무신정권 때 도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진정벌 동북구성 일대 확보. 정답 2번이네요. 네, 바로 별무반을 통해서, 기병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동북구성 일대를 확보했다. 정답 2번입니다.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부대는 삼별초.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조직된 것, 뭐 이것도 역시 군대 조직이라고 본다면 삼별초와 연결이 될 겁니다. 뭐 야별초도 출발해가지고요. 구주에 한정씩 배치되고 한 주에만 일정을 더 두었다. 이건 이제 구서당 10정이 되겠습니다. 10정 지방군, 통일신라의 지방군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별무반 2번 동북구성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밑줄근 그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역적 이음인이 등장했네요. 죽였대요. 그대가 올린 봉사 10조. 그대가 올린 봉사 10조 이음인 죽였어? 그러면 누군가? 이건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최충원, 무신정권 최충원 봉사 10조. 그러면 가보죠.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최충원이 아니라 그의 아들 최우죠. 틀렸고. 교정별감, 그렇죠.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교정별감이 돼서 국정을 장악하는 모습.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 이게 바로 김윤후가 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 신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였다. 요거는 이제 거란 침입이 끝나고 나서 이 나성을 축조한 거니까 시기가 맞지 않죠. 지금 이제 무신정변 이후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네, 최충원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주만호 임숙이 뭔가 하는데 정도행성이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고요. 그죠? 원나라의 조정에 고소한대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딱 나오네요. 원간섭기구나. 고려시대 원간섭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 모습이요. 가볼까요?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한 것은 이건 무신정권 때죠. 1번 틀렸고, 독서 3품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신라 하대 원성왕 때죠. 틀렸고,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건 고려 중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 후기 원간섭기를 찾고 있습니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 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최충이 구제학당, 이거는 바로 고려 중기, 고려 중기 최충의 구제학당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4번 원간섭기 시기의 모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깐깐해요. 보겠습니다. 자, 최영과 우왕이 지금 요동 공격을 의논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지금 결국 태조가 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지금 즉위하고 있는 모습들. 고려 말 조선 초, 조선의 그 출발. 요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요동공격. 그러면 요동공격 선봉에 있었던 인물이 이성계였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힘을 잡고 과전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 건국 여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내용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 정답이네요. 바로 1번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한능검이나 수능 문제는요. 이 선지가 완성된 선지예요. 과전법은 여러분들이 아는데 이게 조준이 건의했나? 혹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걸 모르니까. 과전법을 건의한 게 이게 모르니까. 이게 안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학교 내신 시험이나 같은 문장에서 하나의 단어를 바꿀 수 있지만 평가원이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문제를 낼 때는 그렇게 문제 내지 않아요. 하나의 문장은 항상 참입니다. 항상 역사적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제정됐다. 이런 선지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역사적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함정을 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과전법만 알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이 조준을 모르더라도 과전법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2번. 대표적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숙청되었다. 이거는 이제 공민왕 때니까 우왕 이전이잖아요. 시기가 안 맞아요. 공주 명학서의 망이망소이 난 이거는 무신정권 때 있었던 사건 훨씬 이전이죠. 쌍성 총관부 공격도 공민왕 우왕 이전이니까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신문고는 여러분들 태종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후죠. 그러니까 시기가 맞는 건 바로 위화도해군 과전법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근 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겸재정선이 도산서원 그렸네요. 도산서원은 이 인물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한 공간. 그럼 누구예요? 천원. 바로 퇴계 이황이 되겠습니다. 퇴계 이황의 활동,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미쳤고 그가 쓴 책이 성학 10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기억하셨을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인물은 백운동 서원은 누군가요, 여러분들? 네, 이 백운동 서원이 나중에 이제 이황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소수 서원으로 사액서원 되죠? 주세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성호사설, 이게 성호사설. 동어문답, 요거는 이가 되겠습니다. 이율곡.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 10도. 퇴계 이황이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래집람. 이건 이제 김장생이 이제 쓴 책이거든요. 이건 한번 상식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정도면 됩니다. 5번을 답지로 만들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건 너무 디테일해서 공무원 시험 아닌 이상.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바로 성학 10도 퇴계 이황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율국 같은 경우에는 성학 지묘가 있죠.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세종 이후 여러 왕자들이 지금 막 끌어들이고 있는데 안평대군에게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명회라는 인물이 누구를 찾아갔네요. 아하, 한명회 하면 여러분들 누구와 연결될까요? 한명회는 바로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될 인물이죠. 그 수양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유정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인물,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불시잡변, 정도전, 금이형 설치, 오군형 체제 완성은 숙종 때입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했던 인물은 이방원이죠. 태종입니다. 삼군부 부활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내용. 그래서 세조, 수양대군, 계유정남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새봄을 날린다. 봄봄봄. 노랑나비도 날리고 화전도 만들고 풀각시놀이도 하고. 피디님, 어떤 풍속 같아요? 어떤 풍속 같아요? 봄일 텐데. 네, 지금 당황하셨어요.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피니 한번 찍어보세요. 몇 번 같아요? 찍으세요. 네, 몇 번? 손가락질로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피디님은 3번 찍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대보름 때는 우리가 뭐 하는지 알아요?
이게 불엄 까먹잖아요. 이게 호두라든지 땅콩 이렇게 그래야지 뭐 치아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불엄 까먹는 건 없네. 그죠? 네. 그리고 이 저 대보름은 왜 정월 대보름, 왜 설날 이 직후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새봄을 알린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오는 너무도 뒤로 간 거고, 그죠? 칠석은 뭐 한참 뒤쪽이고, 아이고 이건 가을이고, 그죠? 3월 3일, 삼진날, 네, 3월 삼진날,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님 미안해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밑줄근 이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섬, 울릉도 군수하면 딱 이섬 나오잖아요. 독도죠, 독도. 자,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곳은 강화도. 일본 러일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편입 2번이네요. 독도.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한 섬은 부산에 있는 전령도.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랭이 표류한 곳은 제주도. 정약전이 자산어부를 저술한 곳은 흑산도. 정답은 2번 독도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좋네요. 1번, 3번, 4번, 5번 선지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들이에요. 마음에 드는 선지들입니다. 자, 다음 신화로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송시열과 지금 은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예병 10만을 양성해서 청을 치고자 한대요. 송시열과 북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왕은 바로 효종이 되겠습니다. 신기전, 요거는 세종 쪽과 연결이 가능하겠고요. 나선정벌의 조총부대, 네, 그렇죠. 북벌하겠다고 했는데 북벌했죠, 효종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북벌의 대상인 청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청을 도와서 러시아를 치는 좀 약간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네,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장용령, 정조죠. 화통도감, 요거는 공민왕 뒤에 나오는 우왕이 되겠습니다. 강홍립 부대, 조선 광해군입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괄의 난, 서인주도 반정 이후 이괄의 난이네요. 그러면 서인주도 반정은 여러분들 뭔가요? 바로 광해군은 뭐라 했든 인조반정이잖아요. 인조반정에 있었던 이괄의 난. 후금으로 도망쳤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권유리 행주산성, 이건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이전이죠. 김종서 여진모란 육진, 요거 세종 때잖아요. 인조 이전이죠. 위훈삭조 조광조 일파, 요거는 중종이잖아요. 인조 이전이죠. 기후약조의 체결로 일본과의 국교 체계, 이거 광해군 때 인조 이전이죠. 정묘호란, 아까 후금이 있었잖아요. 후금과 정묘호란 연결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기 김육 있죠. 김육하면 방납의 폐단을 막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되었던 제도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양반에게도 군포부가 이거 흥선대원군 때 호포법. 풍융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두를 거두었다. 4에서 6두 영정법 인조 때입니다.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이거 바로 균역법 영조죠.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네, 대동법, 상품화폐 경제발달, 공인의 등장.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부과, 이거는 3번과 5번 모두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요 문제는 담원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알면 좋은데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요것도 이제 혼천이 딱 나오면 요것도 좀 키워드가 될 텐데 바로 홍대용이에요. 홍대용. 예, 홍대용. 담원집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죠. 기기도설 참고하여 거중기 설계는 정약용. 북학의 박제가. 양반전 박지원. 의산문답. 요게 바로 홍대용입니다. 우서 유수원. 그죠?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4번과 5번도 요거 어렵거든요. 5번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이 앞에서 이게 홍대웅이라는 걸 알아도 4번으로 갈지 5번으로 갈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가마 지역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아이고, 이런 문제들도 참 깐깐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양 볼까요? 반구대 암각화래요. 아, 이거는 반구대 암각화는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네, 바로 울산이에요. 울산. 네, 울산 울주 반구대 암각화. 틀렸네요. 1번 틀렸고 1번 틀렸고 그다음 2번 고액 소잡류에 반발한 암태도 나가 암태도라고? 아니죠. 목포 앞쪽이잖아요. 암태도는 틀렸네요. 다음 신립장군이 배수해 진 탄금대 전투 어디예요 여기가? 충주잖아요. 충주. 맞네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너럴 셔먼 사건은 이건 어디죠? 평양. 아니죠. 이게 여기 가가 나와야죠. 틀렸네요. 병란도. 병란도는 개성 쪽이잖아요. 여기 인천 요쪽. 병란도 쪽. 그죠? 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바로 충주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의정부와 별도로 이걸 설치해서 제신들이 군대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변방의 일에 대응한다. 아하, 그럼 이거는 준비한다, 변방을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맞고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된 거 맞고요. 임진왜란 거치면서 조직과 기능이 확대된 거 맞고요. 세도정치 시기에 외척 세력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상의 낭사 이건 좀 생뚱맞죠. 이건 고려시대의 조직이잖아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비변사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는 고려 대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숙종 때 있었던 정적 변화 양상이네요. 숙종이면 환국인데 가볼까요? 이조전랑 인명문제와 동서의 분당은 이제 선조 때 이루어졌고요.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인한 환국.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인한 환국. 정답 나왔네요. 바로 2번 환국 숙종이죠. 맞죠? 그다음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촉발된 기해 예송은 현종 때죠. 세자 추승을 둘러싼 시파와 벽파의 갈등. 이건 이제 영조, 정조, 고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외척 세력인 대운과 소인의 대립으로 일어난 을사사화. 이건 조선 명종 때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환국, 숙종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숙종하면 환국 키워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자, 이왕의 업적입니다. 균역법 처음 시행한 왕은 누구다?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대전 영조 연결되죠? 기억 맞고요. 탕평비 세운 거 맞고요. 기억니은 정답 1번이네요. 바로 나오죠?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 고종 때고 신해통공 이거는 정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홍도예요. 중인들의 시사 광경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이 그리던 시기? 그러면 김홍도 조선 후기잖아요. 조선 후기 문화 갑니다. 악학개범 이거는 조선 전기 성종 때. 정철이 관동별곡 삼위인곡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 또 선조 때. 노래와 사설로 줄거리를 풀어가는 판소리 조선 후기네요. 정답 3번입니다. 서거정 성종 때 이 동문서에 나왔으니까 흥덕사에서 직지심체 요절 이거는 고려 특히 이제 우왕 때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판소리 조선 후기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 이현 종로 7패 3대 시장이라 이건 딱 나왔죠. 와글와글한 모습 조선 후기
경제 모습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이항법 조선 후기, 상평통보 조선 후기, 공명첩 조선 후기, 그리고 경강상인 조선 후기. 다 조선 후기죠. 직전법은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 전기 세조 때입니다. 정답은 해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은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사건 문수산성. 정족산성과 함께 문수산성이면 이거는 바로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양요의 배경은 병인박해가 되겠네요. 천주교 박해죠. 자, 운요가 강화도 초지진 공격.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과 연결되니까 틀렸고, 오페레트의 남현군묘 도굴 사건은 바로 병인양요 뒤에 나오는 사건이니까 틀렸고, 조선 정부가 프랑스인 선교사들을 처형하였다. 이게 바로 병인박해.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식의 방공령은 전 한참 뒤쪽입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견적이 거문도. 이것도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가인물의 활동입니다.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을 요구했고요. 외양일체론을 내세워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한 인물, 흥선대원군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 바로 최익현이죠. 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누군가요? 박은식이죠. 봉오동 전투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홍범도, 고종의 밀지를 바라 독립의군부 임병찬,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 태인에서 의병, 정답 4번이네요. 을사의병이죠. 최익현입니다. 이때 이제 싸우지 않고 어찌 우리와 싸울 수 있냐, 우리 어떤 군인들과 싸울 수 있느냐, 결국 잡혀가지고 결국 일본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건 이제 이인영, 허위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바로 최익현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가기구라고 하면 12사가 있어요. 지금 고종 개화정책 총괄기구 12사. 통리기무함은 아닙니까? 통리기무함은 그렇지.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시켰고 별기군 그리고 뭐 영선사 파견과 같은 외국의 사신들을 보냈어. 뭐 이런 개념들 배우셨죠.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학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바로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 반포의 영향입니다. 90년대죠. 틀렸고요. 외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미위원부. 어이구 이건 한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입니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반포. 이것도 이제 가보개혁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구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 시행.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이것도 구한 말입니다. 영선사를 파견해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 정답 5번이네요. 바로 나왔죠. 자, 다음 책이 유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친중결을 연미하라. 바로 조선 책략. 황준션의 조선 책략. 이것이 이후에 있었던 이거 지금 김홍집이 가져왔잖아요. 영남 만인소 딱 연결됩니다. 정답 1번이네요. 그죠? 김기수를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하였다. 김기수가 아니라 김홍집. 요거와 연결된 거는요. 김기수는 그 이전입니다.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 요거는 신미양요.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 요거는 이제 특히 임술농민 봉기와 연결되겠습니다. 홍경래의 난 역시 4번, 5번은 모두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동학농민 운동인데요. 만석보, 전주성 점령이네요. 1차 동학농민 운동을 고르라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뭐 황토현 전투, 황룡총 전투 뭐 승리하면서 전주성 점령하는 그 과정이 나오겠네요. 순창의 체포는 이건 뒤쪽이죠. 정답 2번이네요. 황토현 전투. 그죠? 우금치도 뒤쪽이고 남접 북접도 뒤쪽이고 경복궁 점령도 뒤쪽이고 경복궁 점령하니까 남접 북접이 손을 잡고 공주 우금치에서 싸웠는데 져가지고 결국 전봉주 체포되는 이런 어떤 흐름이 되겠습니다. 1차 농민봉기 2번입니다. 자, 가단체의 활동입니다. 딱 보니까 알겠네. 서재필 주도로 창립됐고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황무지 개항권 요구를 저지한 것은 보안회.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해산된 것은 바로 대한자강회.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 일제강점기죠. 이거는요. 그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 독립협회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거는 이제 특히 정미해병 때 보여진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독립협회니까 네, 바로 4번입니다. 밑줄근 사변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 어떤 사변일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왕후 폐하가 시해됐대요. 그러면 이건 바로 을미사변 되겠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추진된 개혁이니까 을미개혁, 뭐 단발령, 태양력 이런 내용들 들어오겠죠. 미국의 보빙사 파견 이건 80년대니까 앞쪽이고요. 별기군도 앞쪽이고 이게 지금 95년도 사건이잖아요. 90년대입니다. 방문국 앞쪽입니다. 80년대입니다. 조청상민 수립무역적 앞쪽입니다. 다 1, 2, 3, 4 모두 80년대고요. 태양력 이게 바로 을미개혁과 관련된 내용 아주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일제 경제 침탈에 맞서가지고 거국적으로 뭘 합니다. 김광재가 역할했고 단연 보국체네요. 담배를 끊어가지고 국채를 뭐 어떻게 갚자는 내용들, 가족의 폐물을 헌납한 조마리아의 애국정신 통감부. 통감부라고 하면 이제 일산의학 이후에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있었던 경제 저항 운동이니까 이건 바로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평양 물산장려 운동이죠. 대구입니다. 대구. 조선 사람 조선 것 지금 옳은 것이니까 이것도 이제 물산장려 운동 1번, 2번 다 연결되네요. 자작회 물산장려 운동 1, 2, 3 다 물산장려 운동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신간회 뭐 이런 단체가 되겠죠. 일제강점기.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모습인데 5번만 구한 말이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유.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목적. 요거는 이제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이 치안유지법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 이게 지금 1920년대, 25년에 반포됐잖아요. 그죠? 자, 박상진의 주도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입니다. 틀렸고요. 전국적 조직인 조선농민총동맹, 요거 20년대거든요. 일단 남겨두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거 지금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럼 다 일본이네요. 10년대니까. 그죠?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 20년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원산 노동자 총파업 29년, 20년대. 그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가볍게 시기별로 10년대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승훈, 윤치호, 양기탁, 임치정, 안태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고요. 안창호, 이갑 등과 함께 뭐 활동을 했고 이들은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고 기회를 틈타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 단체 어떤 단체예요, 여러분? 뭐 안창호도 나오고 양기탁도 나오고 신흥 무관학교도 나오고 지금 뭐 독립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브나르도 운동 전개. 이때는 신민회는 1911년 그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돼요. 브나르도 운동은 1930년대입니다. 안 맞고요. 정답이 2번이네요. 백오인 사건.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창. 이건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독립운동, 독립공채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조선총독부의 국권반환 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바로 임병찬 독립의군부 쪽과 연결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된 신민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지금 조선어 학회네요. 조선어 학회의 내용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태극 서관의 운영, 요거는 이제 신민회 쪽과 연결되고요. 국문연구소는 요건 구한말 지석영, 뭐 이런 인물들. 최초의 한글신문 발행은 독립신문.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정답 이거네요. 그죠? 조선어학회니까.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 가능. 이 개벽은 바로 천도교의 기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운동, 형평운동이에요. 형평운동. 그죠? 백정들이 참여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만세보를 발행하여서 민중 계몽에 힘썼다. 만세보도 역시 천도교의 기관지. 아까 이 개벽은요, 천도교 이쪽과 관련된 그 잡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지가 바로 이제 요 만세보가 되겠네요. 자, 조만식 이상제 등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조만식 이상제 등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요거네요, 정답은요. 네, 바로 이
조만식 이상제 등의 주도로 시작된 것은 이건 바로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조만식이에요. 우린 지금 형평운동 고르는 거잖아요. 백정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통치를 실시한 계기는 바로 3.1운동. 고종의 인산일 3.1운동. 그래서 4번, 5번은 3.1운동이고요. 예, 바로 3번이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입니다. 토지조사 측량입니다. 쭉 나왔네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 재정수입 증대됐고요. 직위하면 이거는 일제강점기 아니라 대한제국이잖아요. 옳지 않은 거 이게 정답 바로 나왔습니다. 2번입니다. 3번, 4번, 5번은 바로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혁명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쫓아내야 된다. 이건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게 이제 의열단의 행동 지침이잖아요. 민족대표 33인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의열단 단장인 김원복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작성했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유학생 도쿄 28 독립선언. 독립청원을 위해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의열단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상설 선생이네요. 러시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진짜 엄청나게 많은 활동했잖아요. 그죠? 와우. 대단하십니다. 숙무학교. 요거는 이제 멕시코입니다. 1910년도에 이런 것들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인 애국단 결성. 요거는 이제 김구와 연결돼야 되겠죠. 권오폐 조직과 대한광복군 정부. 여기 이제 연해주. 정답 3번이네요. 한국광복군 창설. 이건 중국 관내 쪽이니까 일단 틀렸고요. 국민대표회의 참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네, 연해주 쪽이니까 정답은 3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상하이가 되겠죠. 자, 다음 협정이 적용된 시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게 보니까 한미 원조예요. 원조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과 안전 보정이라. 원조니까 이거 어느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잖아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 상황 볼까요? 경부 고속국도는 박정희 정부,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303 정답 3번이네요. 그죠? 3조 호황 전두환 정부, 금융실명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 예, 이승만 정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다의 전선을 전쟁이 진행된 순서. 이건 6.25 전쟁 너무 기본적 상식이죠, 여러분들. 밀고 내려왔어.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 다시 올라갔어. 인천 상륙작전 다시 올라갔어. 압록강까지 가. 그리고 다시 밀고 중공으로 밀고 내려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다, 가, 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 가나 있나요? 다 가나. 네,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대회에서 중국군과 합작하기로 결의한 뒤 총사령 지청천은 독립군을 모아서 싸웠네요. 지금요. 그죠? 이게 바로 지금 독립군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대는 어떤 거야? 지청천. 총사령 지청천과 관련된 부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주 쪽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이 있고요. 중국 관내에서 나중에 이제 활동하게 될 바로 한국 광복군이 있죠. 자, 여기서는 지금 해일운강, 지린성 이런 걸 봐서 만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네요. 이건 바로 한국 독립군 활동입니다. 한국 독립군이면 어떤 싸움이죠, 여러분들? 쌍성보, 대전자령전투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네요. 가볼게요. 다 바로 나왔습니다. 대전자령전투,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장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건 대한독립군단 내용이고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는 어딘가요? 조선의용대. 남만주 지역에서 결정된 조선혁명당 군사조직은 조선혁명군.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는 북로군정서군. 그죠?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15 부정선거니까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 정답 1번이네요. 그죠? 4.13 호원 조치는 6월 민주항쟁, 굴욕적인 한일 국제 정상 반대는 6.3 시위,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의 한광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죠. 3.1 민주구국, 이건 유신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만 정부 무너진 계기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합제안과 연방제안이 비슷하다. 요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과 연결되겠죠.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부의 통일 노력 갈게요. 남북조절위원회, 이건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와 연결돼야 되고요. 금강산 관광사업을 실시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노태우 정부. 2차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노무현 정부. 이산가족 고향방문 최초로 성사시킨 그 시기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바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시험장에 들어왔더니 선생님 책 다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어떤 그 글도 있는데 그렇게 됐네요. 한능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요. 제가 좋은 강의 계속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꼭 기출문제 한 3회차, 3회차 정도는 풀어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제 해설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서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십시오.